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후보로 지금 가늠이 되어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최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주성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소주성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등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들인데, 이러한 잘못된 이 국가 정책,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뭔가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8일 어버이날이죠. 서울 시내 어떤 음식점에서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서 4시간 정도 이 지금 경제 돌아가는 것, 이 자영업과 관련해서, 또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이 광의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영업연구원장인 권순우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도 지내고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 이런 책을 썼다는 겁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권 원장은 이 조선일보하고 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책을 읽고 연락해 와가지고 만나게 됐다라는 그 만나게 된 동기,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권 원장에게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가 1,0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취약해지면 중산층 형성이 어렵고 한국 사회의 안정과 성숙이 어려워진다면서 자영업 살릴 방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은 문제의 핵심 가치를 잘 알고 있다는 바로 이거 반증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문제점, 어떤 문제점,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잘못된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그러면 가장 잘못된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영업자를 죽이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되먹지 못한 이 정책을 여기다 도입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을 입버릇처럼 부르짖던 문재인 대통령, 그것을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그 경제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자들은 다 청와대를 떠나서 영전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교수로도 복귀했습니다. 저희들은 떠나면 그뿐입니다. 있을 때 대한민국을 폭삭 소득주도 성장으로 폭삭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지금 문제가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그 책을 편 이 권 원장, 이분의 책을 읽고 고민하던 윤석열 총장이 권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토론을 4-5시간 정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권 원장이 윤 총장의 이런 내용들을 전언을 한 겁니다. 결국 윤 총장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양극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여기에서 밀린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거 몰려 들어가지고 자영업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는 권 원장 진단에 공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 52시간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바로 이러한 슬픈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지금 직면한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다라는 그런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 원장은, 자영업연구원장 권 원장은,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했지만은 노동기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자영업 피해 규모에 비춰 부족했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자기들의만을 위한 정부인지, 자기들만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인지,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러한 시중의 이야기들,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좁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을 인상하고 소비를 증가시키고 자영업자 소득 증대를 하고 일자리 증가한다, 이런 순환 구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놓고, 그러나 권 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기업 자영업자가 양극화해서 구조적으로 소주성의 전제인 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처음부터 삐끗 안 되는 것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도 과잉 노동에서 벗어나 괜찮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자영업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윤 총장도 생각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고용을 확대하겠다 하면서 주 52시간을 근무제를 갖다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영업자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부 정책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계속 도태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층이 중산층입니다. 이 중산층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지금 버리고 있는 이 정책, 소득주도 성장,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중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게 이게 큰 문제다라고 진단한 윤 전 총장. 윤 총장은 지난달 11일 노동 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성가대 교수를 만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 문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하고 자영업 전문가를 잇따라 만나는 것, 이거는 중도층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국민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윤 총장의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러한 관심의 영역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또 윤 총장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지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최근엔 지지율 정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지금 지지율에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본인도 지지율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듯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들의 전환입니다. 이유는 아직 정치 선언을 안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대선에 응하겠다, 대선에 올인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권은 보십시오.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그들은 돈을 퍼주는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돈입니까? 지돈도 아닌데 이들은 이 여권의 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은
젊은 세대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하고 국민의 세금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돈 퍼주는 거 지 돈입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요? 돈 퍼주겠다고? 정말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이것을 덮고 가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이게 문제입니다. 네. 1,000만 원 주겠다, 뭐 3,000만 원 주겠다, 뭐 1억 주겠다. 돈 퍼주기 경쟁하는 그 여권의 그 대선 예비 주자들 이재명, 정세균, 이런 이낙연 한번 보십시오. 그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비하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정말 조용히 공부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고뇌를 하는 이 모습들, 이 야권 주자 윤석열 총장의 이 모습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네. 비록 지금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22%로 또 이 지사는 25% 오차범위 안이지만 이런 약간의 저조하는 현상이 보이지만 이거는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20, 30대 지지율은 지금 각각 6%와 10%로 이 지사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은 20대하고 30대를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온 심려를 기울여서 당신네들 뭐 돈 얼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은 20대 30대에게 진정한 꿈과 진정한 그들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지금 고뇌하고 있습니다. 곧 스터디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접촉할 겁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후보가 바로 대통령이 앞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야권은 국민을 위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이 한번 보십시오. 윤 총장을 한번 보십시오. 공부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3월 달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자맹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공부하지 않는 대통령은 도태됩니다. 지금 앞으로 차기에 야권 단일화를 해서 대통령이 될 분은 누구나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열공했던 이 윤석열 총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대로 나라가 되려면은 대선 예비 주자들이 돈 가지고 국민을 납치밥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망쳐놓은 소주성을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고뇌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소주성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라고 진단한 그 모습에서 소위 고뇌의 출발이 인식됩니다. 자, 참으로 좋은 예비 주자의 모습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가장 위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터미널, 최후의 터미널. 오늘,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담화도 특별 뭐를 발표한다고 하고 또 홍준표 대표도 뭔가 복당 문제에 대해서 이 홍준표 대표에서는 아주 이 복당조차도 거부하였던 그 김종인이라든가 이 세력들이 지금 잔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견해를 아마 기자회견을 오늘 할 것이다. 또 뭐 이런 거 오늘 또 그 김미리 소위 붙박이라고 그러죠. 붙박이 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붙박이 판사. 울산 선거 의혹, 선거 부정 의혹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1년 3개월 동안 재판을 배당받아 놓고도 한 번도 공판을 하지 않았던 이상한 그 김미리 판사가 갑자기 휴직을 하면서 다른 판사가 맡았는데 공판을 처음 열린다니 그것도 오늘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진짜 힘찬 대한민국의 이 헌법의 가치가 뛰어노는 대선에 야권 단일화 후보 이것만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라는 사실에 우리가 천착해야 됩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